오늘은 토양 준비부터 재배 관리까지 재배 기술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재배 기술 중에서도 토양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작물을 어떻게 재배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먼저 땅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 130쪽입니다. 131쪽에 땅을 갈아준다는 게 나와요. 땅을 갈아주는 기계를 우리 경운기라고 하죠. 그래서 땅가리와 같은 용어는 경운입니다. 경운이라는 거는 땅을 갈아 일으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흙덩어리를 부스러뜨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경운기를 이용하고요. 삽으로도 깊게 파서 흙덩이를 부스러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건 유기농업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 해놓으시고요.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집니다. 토양 흙의 구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흙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딱딱했던 흙을 갈아주면 흙 덩어리들이 부스러지면서 좀 더 부드러워져서 작물을 심기가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토양의 화학적 성질도 좋아집니다. 우리 흙은 마이너스라고 했나요? 플러스 흙이라고 했나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거기 양분들은 칼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은 이제 우리 플러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좋은 비료 성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땅 가는 것 자체로 흙 위에 그냥 이렇게 얹혀있던 낙엽이 땅을 갈아주면 움푹 들어가기도 하면서 하나의 유기물로 땅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들이 썩으면서 비료화가 되면서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잡초 발생은 많이 될까요? 그럼 경운을 굳이 왜 할까요? 잡초 발생을 적게 해주겠죠. 그리고 해충도 줄어듭니다. 자, 잡초 발생이 억제된다는 것은 이미 있는 잡초가 잘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속에 묻혀버려서 이 잡초들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고요. 여기 있던 뿌리들이 이제 갈라지면서 잡초는 없어집니다. 해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충들도 오히려 안에서 있었던 애들이 이제 해충을 우리가 이제 경운을 하면서 죽이거나 하면서 해충의 해충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비료나 농약의 시용이라는 건 주는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비료나 농약들이 잘 가서 이걸 준 효과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무경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을 갈지 않는 것을 무경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러 무경운, 땅을 갈지 않고도 농업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갈지 않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사실 땅을 갈면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땅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생기면서 얘네가 좀 더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거에 쉽게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땅을 갈지 않으면 토양이 무너질 염려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무경운 농법이라는 것도 사실 있고 경운하는 농법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2쪽입니다. 자, 땅을 골라준다라는 거는 정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좀 고르게 평평하게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 그래서 여기서는 흙덩이를 부스러뜨렸죠. 이렇게 흙덩이를 부쉈으면 여기서는 땅을 조금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땅 고르기, 정지라고 합니다. 정리라는 말 알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높은 데랑 낮은 데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높은 데를 뭐라고 하죠? 이랑이라고 하고 낮은 데를 고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 빠짐이 좋아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작물에게 영향을 주면은 얘네가 물에 너무 가득 차는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피해를 뭐라고 할까요? 너무 물에 가득 차서 습해서 입는 피해를 습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스와트 중에서
얘는 배우지 않아서 안 배웠지만 그래도 적어보세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132쪽에. 그리고 바람이 강하거나 추운 지방에서는 이랑을 높여서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얘를 좀 높게 해주고 여기 고랑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얘네 바람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의해 받는 피해를 풍해라고 합니다. 또 잘 적어주세요. 아직 여기 공기를 배우지 않아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랑 위에다가 작물을 심기 전에 뭔가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 기억나나요? 아이고. 자, 덮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멀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멀칭은 지온을 유지해줍니다. 땅의 온도를 유지해주고요. 조절해주고 잡초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수분 증산을 토양 침식을 예방해줍니다. 토양 침식을 예방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씨앗 준비 및 심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땅을 한번 우리가 작물을 심기 전에 정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씨앗을 실제로 심고 쭉 길러보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적을 게 이렇게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적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게 과정이다.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좋은 씨앗을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종입니다. 교과서는 134쪽이에요. 좋은 씨앗이란 발화율이 높은 씨앗을 말해요. 내가 100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50개만 발화했어요. 싹이 났어요. 그럼 발화율은 몇 %입니까? 50%입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50개를 심었는데 그중 5개만 발화했어요. 발화율은 몇 %인가요? 10%입니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발화율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화율이 높은 종자가 당연히 좋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선종이라고 합니다. 채종과 헷갈리지 마세요. 채종은 마지막에 우리가 괜찮은 씨앗을 골라내는 작업을 말했었어요. 작물을 다 재배하고 나서 그 작물에서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씨앗을 빼내는 작업이 채종인 거고, 선종은 좋은 씨앗을 선정하는 작업을 말해요. 열매에서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씨앗을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이왕이면 발화율을 높이면 좋겠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소독해주는 작업도 씨앗한테 좋을 수 있다. 씨앗의 발화율을 높일 수 있어요. 병해충을 없애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부러 물에다가 넣어요. 씨앗을 물에다가 하루 이틀 전에 넣어놓으면 얘네가 씨 껍질이 물랑물랑해져서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물에 담아두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침종이라고 해요. 자, 물에 담아뒀더니 싹까지 텄네요. 싹 트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최아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 재배 기술인데요. 볼게요. 이 문장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들 다 알아야 돼요.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게 파종이에요. 다 배웠었습니다. 자, 복토는 뭔가요? 그 위에 씨를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씨를 이불처럼 그 위에 덮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자, 광발화 종자처럼, 자, 복토는 이게 파종, 이렇게 덮어주는 게 복토예요. 그래서 우리 광발화 종자는 복토를 너무 깊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속기는 뭘까요? 너무 씨앗을 많이 심어가지고
얘네를 좀 씨앗을 너무 얘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 몇 개를 골라내줘야 돼요. 그걸 솎아준다고 합니다. 솎기입니다. 143쪽입니다. 근데 반대로 씨앗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더 보충해서 씨앗을 많고 보충해서 중간중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망했어요. 싹이 안 텄어요. 보충해서 심어주는 거, 보충해서 뿌려주는 거, 씨 뿌려주는 게 보파, 보충해서 이식해주는 게 보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경인데요. 중경은 쌤이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중경은 이런 식으로 작물 사이사이를 긁어주는 작업을 말해요. 긁으면서 여기 사이사이에 있던 잡초들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이걸 중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걸 알아야 되고, 가운데, 작물 사이사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이를 경운, 갈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배토가 뭘까요? 배토는 북 돋아준다 해서 북죽이라고 돼요. 자, 배토라는 건 복토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복토는 씨앗 뿌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주는 거고, 배토는 이미 자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흙을 올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감자나 토란, 파, 콩류를 이렇게 우리가 북주기를 해준다는 거고요. 예시 영상은 쌤이 올려놓은 클래스미라 리로스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꽃 필 때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줄기나 가지가 너무 많이 있어버리면은 이파리에 분명히 그리고 꽃에 양분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줄기나 가지를 정리해줄 수 있어야 되고, 너무 많은 꽃이 피면 오히려 많이 토마토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서 블루베리 먹을 수 있어서 좋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정리를 일부러 적출해낸단 말 아세요? 적출, 빼낸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꽃이나 과일을 열매를 들추어냅니다. 빼는 걸 적화나 적과라고 하고요. 자, 수분을 유도한다는 건 뭐예요? 물을 유도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수분이라는 거는 자, 우리 상을 받는 건 수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분은 꽃가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우리 암술이 받아서 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벌을 넣어주거나 사람이 인공 수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걸 낙과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병해충이 안 생기도록 봉지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47쪽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